명작 소믈리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 와인을 추천해 드리듯이 앞으로 우리 삶과 함께하는 이 문화에 대해서 이 명작들을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고요. 앞이야기, 옆이야기, 뒷이야기 저희가 재밌게 한번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명작은요, 바로 영화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영화 이야기에 대해서 풀어주실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칸 영화제를 입성을 하셔서 영광입니다. 입성이라는 단어가 좀 저한테는 예. 과찬으로 들리지만 단편 영화로 갔기 때문에 단편 영화제 제목이 시계라는 작품입니다. 시계였습니다. 그치, 시계 같아야지. 교수님의 시계는 이제 계속 이제 가고 있잖아요. 장편으로 그렇죠. 가기 위해서. 그렇죠. 영화 중에서도 어떤 영화 준비하셨습니까? 영화의 시계를 한 20년 이상, 예. 한 3년 정도 뒤로 돌릴까 합니다. 봉준호 감독님의 제일 첫 장편 영화 플란다스에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야 저거? 왜 저래? 뭐? 일단 봉준호 감독님께서 네. 이제 대구 출신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워낙 또 뭐 세계적으로 대단하신 어떤 업적을 이루신 감독님의 첫 작품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게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너 이 새끼 너 반성해야 돼. 야, 고윤주 듣고 있어? 아예 형 얘기하세요. 뭐야 이 개소리? 너 집에서 개도 키우냐? 아 형, 형한테도 지금 이 소리가 들려요? 뭐? 개소리? 그 개가 이제 막 영화 속에서 짖는 부분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 개가 의미하는 게 좀 크거든요. 뭐 영화 제목도 플란다스의 개이지만 탐욕, 그리고 비윤리적인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는 어디선가 개가 막 짖습니다. 왕왕왕 하고. 예. 개가 짖는 소리가 너무 싫어서 이 윤주로 나오는 이성재 배우가 그 개를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러다가 좀 죽이지는 못하고 그 아파트 지하실에 어떤 장롱 같은 데 가둬놔 버리죠. 이제 그러면서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극중 이성재 배우의 이제 이름이 윤주죠. 윤주고 예. 배두나 씨의 이름은 좀 약간 남성적인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현남으로 나옵니다. 현남이. 예. 이 캐릭터 이름이 봉준호 감독 영화에서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남자 이름이 이제 윤주, 이제 약간 반쪽 남자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시간 강사로 일은 하지만 제대로 된 직장은 없는 사람이고 거의 백수와 다름없는 남자로서의 어떤 부인을 서포트하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책임감이 없는 그런 부분의 반쪽 남자? 그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여성 캐릭터 이름을 또 부여한 것 같고. 별로다. 야 이거 돈 내야 되는 거냐? 그럼요, 10,000원. 그냥 하나 주면 안 되냐? 아, 선배. 애견아, 여기 앉으세요. 여기 자리에 앉으세요. 변희병 배우는 이제 거기 경비 아저씨로 나오시는데, 자세히 잘 보면 이 변희병 배우가 모자를 앞으로 쓸 때가 있고 이렇게 거꾸로 쓸 때가 있거든요. 네. 예. 혹시 모자 쓰실 때 이렇게, 저는 모자 쓸 때 저도 가끔씩 거꾸로 쓰기도 하거든요. 저는 무조건 앞으로만 썼어요. 앞으로만 군대에서 옆으로 쓰다가 한번 혼난 적이 있어가지고 아,
보수가 앞으로만 졌습니다. 앞으로만. 저는 이렇게 거꾸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뭐 앞으로 쓰고 옆으로 쓰고 혹시 저는 의미가 이제 있습니까? 모자 이렇게 거꾸로 쓰면 예. 한 5살 정도 더 어려지는 것 같아서 제 얼굴이. 예.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쓰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이렇게 살짝 삐딱하게. 예. 그러면 한 3살 정도 3살 어려지죠. 정도. 그렇죠. 그 영화 속에서도 뭐 변희봉 배우가 더 본인이 어려 보이게 하기 위해서 거꾸로 쓰는 건 아니고요. 네. 변희봉 배우도 이제 거기서 약간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려고 할 때나 그럴 때는 모자를 이렇게 거꾸로 씁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혹시 노란색 하면 뭐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이게 스쿨버스가 노란색인가요? 맞습니다. 노란색 옷이 이제 아이들을 좀 상징하는 색상이기도 하거든요. 배두나가 약간 아이와 같은 어떤 되게 순진하고 천진난만한 어떤 캐릭터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노란색 옷을 많이 입고 나오는데 나중에 이성재 배우도 노란색 그 기옷을 입고 있죠. 자기가 이제 걔를 죽이려고 막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행동을 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좀 그릇됨을 알고 뉘우치고 반성을 하게 되면서 그 순수한 아이들의 상징할 수 있는 순진한 아이들과 같은 어떤 부분을 상징할 수 있는 노란색 옷을 입고 나오죠. 네. 우선 플란다스에게 같은 경우는 봉준호 감독님이 좀 쑥스러워하는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플란다스계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인터뷰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예. 원래 감독들이 다 그래. 자기 첫 작품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10년, 20년이 흐르고 나면 좀 많이 쑥스러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이 봉준호 감독님의 어떤 색깔이 딱 담겨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봉준호 감독님의 어떤 작품들, 살인의 추억, 괴물, 기생충 등등 이 영화들이 이제 되게 봉준호 감독님의 색깔이 좀 많이 묻어 있는 작품이라고 하면 플란다스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사회 부조리라든지 우리의 어떤 너무 급격한 경제 발전 속에서 좋지 않은 어떤 부분들을 되게 딱 꼬집어내는 감독의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원래 봉준호 감독님의 플란다스의 개에 대해서 저는 좀 새로운 또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 재밌는 강의, 맛있는 강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